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결정을 큰 틀을 바꿀 때는 이미 정부가 그런 판단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다 들었던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다 괜찮다고 의견을 냈던 거죠. 아니, 그 의견을 냈던 전문가가 그룹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아주 능력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한테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다른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 본인들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 속, 그러니까 박정화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때에는 실제로 약간 시기상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등교계약, 대면계약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순차적으로 등교계약을 진행을 한 다음에도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전환을 했다. 더군다나 일단 전환을 할 때 그 어떤 이런 규제에서 풀어준 대상에는 클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클럽이 과연 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도 밀폐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듯한 그리고 실제로 경제 활동과 약간은 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을 두고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서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주말에는 이제 서울시랑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단 술집 같은 데 많이 모이면 안 되겠다. 나이트클럽, 클럽 같은 데 모이지 말라 하는 그 금지 명령 같은 게 나왔는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방역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제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오히려 차라리 교회보다는 술집 같은 곳에는 더 밀접한 거리에서 더 다중이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돌리고 가까운 곳에서 춤을 추고 훨씬 더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라든가 박원순 시장도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여기서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조금 소란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면 그야말로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씀 중에 몇 분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나치게 빨리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이제 가까운 데 식사도 하시면서 조금 나아지면 좋지 않겠느냐 거의 다 잡았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걸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며칠째 한 자릿수고 두 자릿수 1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우리 세상에 끝났구나 생각을 했었다가 갑자기 유흥주점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또다시 사회가 좀 상당히 경직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 관료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국민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또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뭔가 선명성을 부각을 하고 주목을 받으려는 것도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했었어야 될 사항들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 전문가들께서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들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 아까 김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저런 클럽을 민생 현장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더 이상 좀 버티기 어려워지. 보육 교육에 면에서도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한 2월 초부터 앞으로 2주가 고비다 해가지고 3달을 온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이제 최고의 이제 집권 여당하고 청와대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생각이 있는 게 목적 지향적이어야 된다. 책임을 묻는 것보다. 예컨대 지금 이제 휴가 나온 군인 내지는 영해 외출에 나온 군인들이 이제 감염된 확진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공기가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군 당국에서 책임 묻지 않겠으니까 신고하고 나와라. 그래서 검사 받아라. 저는 그게 훨씬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팩출해가지고 왜 너 나갔냐라고 하는 것보다 확산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사실 코로나19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고 말씀한 분은 없어요. 자신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먼저 좀 느슨해진 면이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학부모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13일 이틀 뒤입니다. 고3들이 수업을 재개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태가 터졌는데 지금 교육당국과 질병관리본부가 회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회의를 보면 좀 신속보다는 신중에 좀 방점을 둬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전에 한번 사례를 봤을 때,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사실 학교마다 시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열악한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또 이걸로 인해서 불공정하면 되지 않잖아요. 어느 학교는 수업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환경은 시설 때문에 수업 태도나 수업 환경이 너무나 안 좋으면 성적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하게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회의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속한 것보다는 신중하게 결정을 좀 내리고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당장 수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수능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실시간은 어렵지만 그 코로나19의 그 환경마다 국면마다 교육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정보를 오픈하고 공개를 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